네, 안녕하세요. 오늘 실과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주의사항 꼭 읽어보시고요. 네, 저작권법, 네, 확인해 주세요. 네, 여러 번 실과 시간마다 안내됐기 때문에. 자, 오늘은, 새로운 단원이죠. 일과 직업의 이해라는 단원에서 첫 번째 시간, 일과 직업은 소중해요. 시간, 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책 110에서 111쪽 펴셨죠? 네, 선생님이 사전에 한 번씩 책을 읽어보시라고 안내를 했는데 읽어보시지 않았다면 영상을 일시 정지하고 꼭 한번 읽어보세요. 네. 자, 그럼 읽었다고 생각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수업은요.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직업 중에서 좀 특별한, 조금은 일반적이지 않은 직업이 있는지 없는지 OX 퀴즈로 간단하게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일과 직업의 이해, 일과 직업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직업이란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서 오늘의 수업을 진행할게요. 자, 여러분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직업이 있는지 알고 있나요? 옛날에 있었던 직업이 지금 없어진 경우도 있고요. 또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혹은 불과 1년 전만 해도 없었지만 다시 새로 생겨나고 있는 직업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죠? 자, 이렇게 셀 수 없는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직업 외에 조금은 특별한 직업, 이 직업이 선생님이 퀴즈를 낼 건데 실제 있는 직업일 것 같다. 그럼 여러분들도 컴퓨터 앞에서 이제 동그라미를 아닌 것 같으면 X를 표시를 해보면서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동물의 사료를 맛보고 평가하는 직업이 있다. 있을까 없을까요? 정답은 네, 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펫 푸드 테스터라고 해요. 동물들의 사료에 맛도 보고 또 그죠? 맛을 보는 게 가장 주요한 거겠죠. 그죠? 네, 맛을 보고 평가하는 그런 직업입니다. 두 번째, 레고 세트 및 모델을 조립하는 직업. 레고 좋아하는 친구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직업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생겼죠? 자, 이 커다란 배는요, 레고를 가지고 만든 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뭐 어떤 백화점이나 무슨 행사를 갔을 때 레고로 어떤 막 공룡을 만들거나 어떤 캐릭터를 만드는 거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런 걸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전 세계 9명에서 30명 정도 가량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잘 만들었죠. 자, 세 번째, 골프장에서 물속에 빠진 골프공을 찾는 직업 있을까요? 정답은 옵니다. 네. 골프장에 여러분들 가본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골프장에는 이제 호수도 많이 있어요. 물속에 이렇게 빠지게 되면은 이제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런 물속에 빠져있는 공들을 우리가 다 그대로 놔두면 그 환경오염이 될 거잖아요. 이런 공들을 이제 들어가서 다이버 분들 중에 골프공만 주우시는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3,000개에서 5,000개의 공을 줍는다고 하니까 그만큼 이제 골퍼분들이 또 실수를 많이 한다는 뜻이기도 하겠네요. 자, 요거 사람의 똥을 먹는 직업.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옛날에 이제 뭐 임금님의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똥을 관찰하고 뭐 냄새도 맡아보고 심지어는 맛도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지만 요즘에는 네, 없죠. 혹시 원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아쉽지만 없습니다. 자, 물의 맛과 냄새를 평가하는 직업. 물은 다 똑같은 거 아닐까요? 정답은 있습니다. 자, 워터 소믈리에라고 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이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인데 표정 보세요. 굉장히 진지하시죠? 이 물을 육안으로 또 맛을 보면서 이 물의 상태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이 소믈리에라는 직업이 원래는 이제 와인을 맛보고 이제 시음해 보면서 평가하는 직업인데 이제 물을 보면서 이거를 평가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영화관 스크린을 청소하는 직업. 영화관은 스크린을 그 청소를 해야 되는 걸까요? 하긴 했기 때문에 깨끗할 것 같은데 있습니다. 이것만 전문으로 하시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번 청소하는데 이 아이맥스 이런 데는 엄청 크잖아요. 그죠? 7시간에서 8시간 소요된다고 합니다. 자, 요거 악취의 원인을 찾아주는 직업. 굉장히 필요할 것 같으면서도 이게 가능할까 싶기도 하죠, 사람이. 자, 있습니다. 자, 냄새 판정사라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제 냄새를 맡고 그 냄새의 원인, 뭐 곰팡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습기나 뭐 어떤 뭐가 썩고 있다든지 이런 거를 판단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분들은 다양한 냄새를 맡으면서 이제 빅데이터를 모으신 거죠, 나름대로. 그리고 그걸 가지고 판정하시는 분들. 자, 자유의 여신상 횃불을 관리하는 직업 있을까 없을까요? 미국에만 있는 이 자유의 여신상. 정답은 있습니다. 자, 자유의 여신상 횃불이 실제로 뭐 타오르는 불은 아니고요. 이제 라이트인데 이 라이트를 관리하시는 분이 있어요. 연봉도 제가 알기로 한 3, 4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굉장한 경쟁률을 뚫고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자유신상 횃불 관리자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세상에는 우리가 몰랐던 직업이 많이 있죠. 그렇죠? 선생님도 모든 직업을 다 알고 있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어떤 직업을 선택할 때 있어서 그냥 하나의 저는 그냥 의사가 될래요. 하지만 의사도요, 사실 굉장히 많은 의사들이 있어요. 그렇죠? 선생님만 해도 다양한 선생님들이 계시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 나는 과연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갖게 될까요? 아마 지금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친구도 있을 거고, 그냥 막연하게 직업이나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물론 우리의 꿈은 수시로 많이 바뀌게 되겠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진로에 대한 어떤 뚜렷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배움의 문제 한번 볼게요. 일과 뭘까요? 네, 직업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아보자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은 직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일한다 라고 얘기하면 직장에서 어떤 나의 직업을 가지고 나의 사업장에서 뭔가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일이랑 직업은 같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일이란 우리 하나씩 알아볼게요. 일이란 생산적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을 얘기해요. 그죠? 우리가 청소하는 거, 우리가 공부하는 거 모두 다 일이 될 수 있겠죠. 가정에서 하는 일, 설거지, 빨래, 청소, 아니 심부름 다 일이죠. 또 물건을 만드는 일, 그죠? 크게는 자동차를 만들거나 건물을 짓거나 이런 것도 포함되지만 내가 책상에서 어떤 로봇을 만들거나 아니면 어떤 내가 좋아하는 소프트웨어 키트를 다룬다거나 이런 것도 전부 다 일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시험 공부하는 것도 일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직업은 뭘까요? 직업이란 일 중에서 우리가 경제적인 대가를 받고, 좀 쉽게 얘기하면 수입이 있다는 거죠. 돈을 받는다는 거겠죠.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하는 일. 이 일정 기간이라는 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꼭 그 기간이 1년, 10년이 되지 않더라도 어떤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하게 되는 일을 우리는 직업이라고 합니다. 자, 일과 직업을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자, 어머님이 저녁을 차려주시는 것과 어머님이 요리사가 돼서 요리를 하시는 것, 둘 다 일이지만 어머님이 저녁을 차려주실 때는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 없죠. 그렇죠? 물론 경제적인 이익을 받을 만큼 충분히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지만 이게 직업이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요리 자격증을 따셨어요. 요리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이제 식당을 차리고 요리를 하셨어요. 혹은 어떤 식당에 취직을 하셨어요. 이건 뭐가 됩니까? 직업이 되는 겁니다. 자, 내가 글을 써요. 근데 그냥 취미로 독후감을 쓴다거나 아니면 뭔가 이야기를 만든다거나 인터넷에다가 배포한다거나 이런 거는 뭐예요? 일이죠.
하지만 내가 쓴 글을 갑자기 인터넷에 뭐 어떤 출판사에서 연락을 한 거죠. 나는 그냥 나 일상을 쓰고 나는 재밌는 이야기를 꾸며냈을 뿐인데 출판사에 연락이 와서 책을 만들자. 그래서 어떤 경제적인 수익이 있다. 그럼 그때부터 뭐가 되는 겁니까? 네. 이거는 직업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직업의 조건을 들기 전에 하나의 예시를 하나만 더 들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친구들의 어떤 뭐 고민을 상담해 주죠. 뭐 성적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뭐 연애에 대한 상담도 해줄 거고, 선생님도 학생들과 상담을 합니다. 똑같이 상담을 하는데 학생들은 뭔가를 도와주는 일이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지는 않죠. 하지만 선생님은 일정 기간을 계속해서 그것을 도와주고 또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가짐으로 인해서 수입이 있고 선생님이 해야 되는 일 중에 상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하는 상담은 직업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럼 직업의 조건 우리 아까 두 가지 얘기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는 우리가 직업이 되려면 돈을 벌어서 우리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사회가 유지되고 발전하고 이바지하는 데 도움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아침에 밥을 먹었어요. 그죠? 근데 이 밥을 선생님이 다 먹어요. 먹는데 선생님이 이 밥을 만들었을까요? 농사를 짓거나 씨를 뭐 뿌리거나 뭐 물을 뿌리거나 농약을 치거나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그걸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모든 것들을 다 내가 해야 된다면 옷도 내가 만들어 입어야 되고 밥도 내가 뭔가 쌀부터 이렇게 재배를 해가지고 먹어야 되고 자동차도 내가 타고 다니려면 만들어서 타야 되고 한다면 굉장히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사회가 유지되고 이바지하기 위해선 우리 각 구성원들이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각자의 분야에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직업으로서 우리가 큰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도둑질하는 거 이게 직업일까요? 아니겠죠. 네, 왜냐? 도둑질하는 건 사회가 유지되고 발전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이 직업을 통해서 자신의 개성과 특기가 발휘되고 희망이 실현될 수 있다. 좀 어려운 말로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직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직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어떤 직업을 갖게 될까? 요즘에는 한 가지 직업을 갖고 살지 않는 경우가 많죠. 옛날에는 한 번 직장이 영원한 직장이었어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어떤 회사에 들어갔으면 거기에서 30년이고 뭐 길게는 뭐 40년까지도 그 직장을 바꾸지 않았지만 요즘엔 직장도 바꾸고 직업을 바꾸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그러면 어차피 직업을 계속 바뀌게 될 텐데 지금부터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하지만 사실 그 바뀌는 직업에도 어떠한 공통점이 있겠죠. 나의 관심이 있을 거고 내가 이제까지 했던 그 경험이라든지 내가 이제까지 어떤 열심히 했던 그런 부분이 공부했던 부분이 그 직업과 진로와 연결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선생님이 하나의 직업을 소개를 해줄게요. 유튜브 크리에이터, 대도서관 잡쇼라는 곳에서 이제 대도서관이라는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제 게임 유튜버인데 이분이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잠깐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누구인가? 본명 나동현, 세상의 모든 지식을 나로 통하여 쉽고 재밌게 알려주겠다는 대도서관이란 별명은 사실 얼렁뚱땅 짓게 된 막 지은 닉네임이라는 거 진짜입니다. 얼핏 보기엔 공부랑 닮았게 생겼지만 중학교 때 성적이 무려 전교 최대 13등! 야, 13등 진짜 어려운 건데. 놀라운 분이네요. 네. 이분이 살아계시죠? 네. 천재하는 분입니다. 네. 궁금해지네요. 고등학교 때 그의 꿈은 라디오 PD.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세가 기울자 대학 진학은 포기. 비디오 대여점에서 2,000원에 5편씩 빌려주는 고전 영화 감상, 게임 등으로 시간을 보내다 군대를 입대하게 되고요. 그런데 과거에 이렇게 보냈던 시간들이 요즘 콘텐츠 만들 때 아이디어의 원천이 됐다고 합니다. 어쨌든 제대 후 땡전한 푸난 생기는 모 인터넷 라디오 방송을 시작했고요. 거기서 만난 동생이 형 놀면 뭐예요? 여기 우리 회사 와서 일이나 좀 해요. 라고 소개시켜준 교육 관련 업체에서 알바를 하게 됐는데 이게 바로 인생의 터닝 포인트. 때는 인터넷 교육 강의, 즉 이러닝의 태동 시기.
그곳에서 기획자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회의하는 모습을 보고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직원 못지않게 전투적으로 아이디어를 내며 일한 결과 정직원 제의를 받고 미디어팀에서 이르게 됩니다. 이후 고졸의 학력이지만 더 큰 교육업체 경력직 입사에 성공. 신규 사업 관련 업무를 하다 보니 자신의 영역을 구축하고 싶었지만 학벌이 발목을 잡자 그가 내린 특단의 조치는 나 자신을 브랜드화하자. 아니, 보통 이러면 다시 공부를 시작한다거나 그러지 않나요? 근데 나이가 많았어가지고 네. 저도. 그때가 이미 33이라 네. 공부를 해봤자 이니 폐기 처분되는 정도 수준이라. 네. 공부를 한다고 하면 엄마가 더 싫어하죠. 맞아요. 네, 그럴 때입니다. 저 진상 막 이러고 막. 그럼요. 직장을 다니는 도중에 취미라고 했던 D포털 사이트 게임 방송에서 막말, 욕설, 19금에서 벗어난 착한 방송으로 인기가 급상승. 이후 잘 나가던 직장에 사표를 내고 본격적으로 1인 미디어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게 됩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인터넷 방송 대상 등을 휩쓸고 게임을 비롯한 여러 콘텐츠를 아우르며 14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최정상 1인 미디어 콘텐츠 크리에이터의 전설! 이거 안 써져 있었어. 네. 그래요. 대전 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DJ 설기 오빠도 질문할 거 있으시면 한번 해주시죠. 제가 대도님 방송 좀 봤거든요. 네. 제가 본 다른 방송들과 다르게 욕설이나 뭐 19금 발언을 안 하시면서 되게 스무스하게 진행을 하시는데 이게 혹시 먹힐지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그게 궁금해요, 저는. 보통은 인터넷 방송이 굉장히 자극적으로 만들어야지만 좀 인기가 있었어요. 그쵸.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제 성격도 욕설이라든지 이런 거 잘 못해요. 네. 그래서 이제 욕설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매너 있게 하지만 거기서 이제 재밌으면 이게 나중에 오히려 더 대중적이고 훨씬 더 큰 무언가를 이제 얻을 수 있겠다. 현재 대도님의 평균 수입은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아모리카 TV를 이제 떠나면서 네. 생방송을 시작했는데 생방송 조회수랑 시청자 수랑 막 이런 게 다 높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오히려 더. 네. 그러면서 이제 이번 달에 거의 거의 5천만 원 가까이? 와우. 그러니까 되게 여러분 도전하세요. 아, 네. 이렇게 큰 수익이 생긴 시점이 언제부터인지가 네. 또 궁금해요. 2012년도 한 10월쯤 됐을 거예요. 네.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제대로 했거든요. 근데 첫 달에 이제 수익이 한 7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 달부터가 한 250만 원 정도 나왔나? 그다음에 그 다음 달이 이제 막 400만 원 정도 나오고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때 막 방송에서 말했어요. 여러분 되네요. 를 하셔야 돼요. 의 가장 큰 장점은 집에서 영상을 올렸을 때 이 영상을 세계 어느 곳에서든 다 봐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약에 이 영상을 보게 되면 미국 광고가 나가는 거예요. 미국 광고는 우리나라 광고의 단가가 7배, 8배 됩니다. 해외를 파야겠어요. 네. 영어도 잘 못하고 영어 문화권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해외를 공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3가지가 있어요. 뭐죠? 첫 번째가 키즈. 어린아이에 대한 완전 유아층. 어차피 언어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어떤 전 세계 영상들을 다 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익이 되게 높을 확률이 되게 크고 조회수나 구독자 수가 많은 확률이 크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뷰티. 뷰티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인정받는 곳이거든요. 네. K-뷰티가 굉장히 유명해요. 세 번째가 이제 K-팝이에요. 아. K-팝에는 노래만 뜻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예를 드라마라든지 그런 이렇게 한류 콘텐츠들 있잖아요. 그걸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대박이냐면 실제로 K-팝이 글로벌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을 누릴 때 가장 좋은 콘텐츠 중에 하나가 아이돌 그룹의 음악을 리믹스해서 뭐 따라한다던가 네. 아니면 이제 뭐 그들의 춤을 따라 춘다던가 네. 그런 것들이 진짜 보시면 조회수가 굉장히 높고 아. 구독자 수도 많아요. 해외에서 많이 보니까. 단 이 사람들은 돈을 못 벌어요. 음악에 저작권이 걸려 있으니까. 아이고 맞네. 네. 그 생각을 못했네요. 맞아요. 대신 브랜디드 콘텐츠라든지 아니면 행사를 되게 많이 다니시거든요. 네. 그런 행사를 통해서 그 수익들을 충분히 보전받을 수 있죠. 글로벌을 상대로 뭔가 해보면 더 많은 저보다 끝났다고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방송을 준비해야죠. 샤워로 올게요. 네. 따라오시면 안 돼요. 말끔 깔끔한 모습을 위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단정한 머리 손질은 필수. 피부톤 고정은 더 필수. 왜냐고요? 수염 같은 것들은 이제 방송에 도드라져 보이니까 살짝만 이제 해줘요. 너무 진하지 않게 메이크업은. 그럼 이제 가볼까요? 제가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물이 없으면 방송이 안 돼요.
계속 목이 말라져가지고 그래서 물을 굉장히 많이 마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도 되게 많이 가요. 자, 가시죠. 이제 방송 준비 끝났습니다. 이상한 게 전 아무리 피곤해도 방송으로 시청자분들과 만날 땐 힘이 솟는단 말이죠. 카메라가 있으니까 괜히 부끄럽네요. 아 그래요? 괜히 부끄러워요? 자, 그럼 오늘 게임 방송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0초. 방독면이랑 가방부터 챙기자. 방독면! 가방. 화재라니, 내가 화재라니! 뭐야, 나 진짜 3일차에 화재가 나는 게 어딨어, 진짜. 말도 안 돼.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제일 중요한 아이템 3개 중에 2개를 부셔야 되네. 촬영하는 날, 이게 뭐 하는 일이야, 이게. 게임이 제대로 풀리지 않아도 포기는 금물. 시청자와 함께 끝까지 방법을 찾아 나섭니다. 이게 인터넷 방송의 묘미죠. 어떻게 할까요? 열까요, 말까요? 열지 말자고? 노노노? 열어요? 열지 말아요?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뭐 열자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열지 말자고 하시니까 열지 않는 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목이 말랐나 봐요. 또 목 말라. 몇 분 동안 대화를 해보니 아는 사람이더라고. 지금이 바로 절치절명의 순간이라고 하지. 신경 4개! 와우, 좋습니다. 와, 지금 말이 되냐, 이게 진짜. 와, 너무한다, 진짜. 봤어요, 여러분들? 봤어요? 역시 아버지, 우리 갑버지. 우리 대도수관. 저 대도수관의 경우 이런 게임 방송을 일주일에 5번, 매일 3시간 이상씩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 방송. 예능처럼 하는 방송이 중요하게 된 거죠. 게임을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게임을 처음 맞닥뜨렸을 때 거기서 펼쳐지는 상황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런 재밌는 모습들, 그다음에 거기서 쳐지는 저의 뭐 애드립들이라든지 그리고 또 거기서 또 시청자분들이 또 쳐주시는 채팅들. 얘는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잘 만들어진 게임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재밌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제 같이 공감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재밌는 상황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게임들을 많이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런 게임들을 위주로 많이 선정을 합니다. 채널 구독자 수를 늘리는 비결이 있나요? 일단 그 채널에 아이덴티티를 설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채널을 관통하는 기획이 무엇인가. 메인 기획이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먹방이라면 난 많이 먹는 먹방이 될 것인지 어떤 컨셉들을 잡아서 뭐 내가 뭐 어떤 날은 머슴이 되고 어떤 날은 뭐 양반이 돼서 그런 뭐 복장을 입고선 그런 식으로 밥을 먹는다든지. 괜찮다 이거. 네, 그런 기획들을 일단 먼저 정해 주시고 그런 기획들이 녹아내져 있는 영상들이 꾸준히 올라가야 돼요. 초반에는 당연히 조회수가 많이 안 나와요. 그쵸. 구독자 수도 적거든요. 연예인분들이 올리셔도 사실 네. 조회수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요. 정말. 네, 하물며 일반인분들이 올리면은 조회수는 더 안 나오겠죠. 네. 하지만 그런 기획들을 꾸준히 올리시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 한 6개월이나 뭐 1년 정도 안에 하나의 영상이 터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청자들이 그 영상을 보고 내 채널로 유입돼요. 그렇죠. 그죠? 그 영상으로 유입돼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이거 괜찮은데? 네. 내가 생각하는 좋은 크리에이터란?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크리에이터란, 좋은 마인드를 가진, 좋은 멘탈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이 직업은 혼자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기가 모든 걸 다 짊어져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악플러가 생길 때도 되게 많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유 없이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혹은 자기랑 약간 경쟁 관계가 있는 사람의 팬이 공격하는 경우도 생겨요. 연예인분들이 많이 겪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일반인이었다가 그런 걸 겪다 보면 더 그런 멘탈이 쉽게 무너질 때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좋은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건 정말 중요한 거는요. 유혹에 굉장히 흔들리기 쉬운 직업이에요. 뭔가 돈을 많이 주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때도 있고 유혹에 굉장히 시달릴 수 있거든요. 그거를 자기 스스로 다잡을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어차피 나중에 잘 될 사람이야 라는 거를 마음에 품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네. 지금 네. 지금 유튜버 크리에이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아마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초등학생 희망 직업의 유튜버가 지금 3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의사나 다른 직업을 막 능가하는 그만큼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 유튜버 크리에이터는 직업일까요? 아니면 그냥 일일까요? 그쵸. 직업이 될 수 있겠죠. 왜냐?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하는 거고, 또 그것으로 인한 경제적인 수입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어떤 매체를 통해서 나의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옛날 같았으면 그냥 올리는 걸로 끝났기 때문에 그냥 취미생활 혹은 이제 다른 사람과 이제 소통하는 수단이었다면, 이제는 이런 크리에이터 직업들이 그냥 하나의 직업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많은 뭐 연예인들이나
일반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이 환경에 뛰어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일과 직업은 왜 중요할까요? 네, 첫 번째, 우리 생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직업과 일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네, 지금 급식 봉사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네, 우리가 하나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여할 수 있어요. 그죠? 이게 굉장히 보람이 있는 일이겠죠. 내가 없다면, 내가 이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누군가 불편을 느낄 수 있다. 나는 꼭 이 사회에,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소속감을 느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나의 꿈. 물론 직업이 꿈이랑 무조건 상통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내가 직장을 구했을 때, 직업을 구했을 때 그 직업을 통해서 나의 자아가 실현되고 어떤 나의 꿈을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은 바로 행복입니다. 네, 직업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막 직장에 다니면서 직업을 갖고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행복하지 못하다면, 내가 막 불행한 사람이라고 막 느껴진다면 사실 나의 적성이라든지 나의 흥미와 관심과 맞지 않는 부분일 수 있다는 얘기죠. 좀 더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드디어 오늘의 과제 하고 마칠 텐데요. 오늘의 과제는 크리스틴 6월 1일 실과 과제방에 직업일기를 작성하는 겁니다. 직업일기가 뭐냐면 여러분들 실과 교과서 111쪽에 보고 계시나요? 네, 마지막 스스로 활동에 보면 직업일기 작성하기가 있어요. 내가 어떤 직업이 되었다라는 가정하에 내가 그걸 선택하고 그 직업이 하는 일에 대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내가 그 직업이 되었어요. 되는 상황을 가정해서 오늘 일기를 쓰는 겁니다. 네, 그냥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만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워크넷이라든지 아니면 나의 직업과 관련된 정보를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공부를 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나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일기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6월 1일까지고요. 네, 6월 7일까지 꼭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우리 다양한 직업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제 잊지 않게 꼭 해주세요. 네, 다음에 또 만납시다. 안녕.